풀기가 어려웠는데 AI로 이 문제 풀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매 관련된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치료제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 저희는 일단 경로당에 있으니까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보면 가장 걱정스러운 게 내가 늙으면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할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치매 예방센터나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치매 예방 교육을 간헐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치매나 어르신들의 인지 교육이 좀 발달되고 좀 늦게 치매가 오려고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건소 직원이나 치매 예방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전문가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직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혈압 재고 맥박 재고 뭐 이런 걸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교육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 전문가가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자체다가 이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국가에서도 하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치매 예방에 대한, 또 치매가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그게 한 10분의 1 내지 20분의 1만 하면 되는 예방교육을 하면 치매가 좀 천천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65세 전에는 사회복지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배워서 나와서 지금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 가장 고민스러운 점들을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좀 꾸준하고 지속적인 치매 교육이 되었으면 하고 건의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3시간 기다리시고 문체부 장관님께 가장 큰 박수를 치셨던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 이분께 그러세요.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주십시오. 우리 산업부 장관님이나 문화부 장관하고 잘 아는 사이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우리 백영훈 장관 하실 때 박수 왜 안 쳤어요? 많이 쳤습니다. 많이 쳤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18살 학생 배승준이라고 합니다. 오, 그랬어요? 대통령님의 울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상 첫 코스피 5천 달성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안드릴 정책은 청년이 울산에 남고 싶어지는 정책입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울산은 일자리는 많지만 청년 입장에서는 살기에는 아쉽다. 그리고 살기에는 아쉽다는 인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주거 지원을 산업단지 또는 시내 중심으로 강화하고 야간과 주말에도 이동이 편하도록 심야버스나 한성체계 같은 교통 개선을 같이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육 현장 취업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지역 기업과 연계되는 인터넷에서 채용 연계, 직무 교육 바우처 같은 걸 늘려서 울산에서 배우고 울산에서 일하고 울산에서 정착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울산에서 살 수 있는 길을 같이 좀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성분 가보겠습니다. 여성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저희 뒤에 흰색 목도리 낀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여기 못 일어났습니다. 울면서 갈 뻔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대통령님 만나 뵈면 꼭 하고 싶었던 5초가 있습니다. 나는요 이재미 대통령이 되어서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중구 태생이고 중구의 주민인 이언주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네, 맞습니다. 울산의 이언주입니다. 울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활주로가 짧다고 하는 공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 통틀어서 하나인데요. 이 공항은 1961년산 항공법에 의해서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오래된 항공법에 의해서 고도 제한 규제를 중구 지역에만 40% 이상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만큼 굉장히 많은 제한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2015년 개정 항공법은 그 전에 기존의 천편적 일률적인 그 제한 면적 표면적을 때려주기도 안 되는 금지 표면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허용치를 마련할 수 있는 평가 표면으로 나누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첨단 기술 오늘 계속 들어왔던 말씀인데요. 이 첨단 기술이 그 1961년산 항공법에 적용될 만큼 우리 비행 공항이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비행 기술이 왜 이렇게 떨리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중구가 제한을 받고 있는 이 면적을 좀 더 네. 규제를 완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만 덧붙일게요. 중구는 그 울산 그 5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농특법을 적용할 만한 뭐 대단한 농지도 크게 없고요. 그리고 나이도 제일 많고요. 큰 기업 뭐 산단 뭐 이런 거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라도 신경 쓰셔서 검토해 봐 주시면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태선 의원이 중구 아니에요? 아, 동구요? 하여튼 과학 기술도 많이 발전했는데 왜 고도 제한 규제를 그대로 하고 있냐? 좀 완화해라 그 말이죠. 네. 지금 이게 이카오 규정을 개정하는 도중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카오 그러니까 국제 항공 뭐 규약인가? 뭐 거기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완화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좀 지나봐야 될 텐데, 근데 울산만은 아니고 전국의 공항들이 다 동시 규제라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저 마지막 여성분 안 시켰으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네,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네. 계신 분 한번 하시죠. 네. 네, 마이크 전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앞줄에 여성분께 마이크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5개국은 다 나왔는데 동구가 안 나와서 섭섭해서 그렇군요. 네. 동구의 동구 주민 정성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해가 뭐 동구에 먼저 뜨든 간절곶에 먼저 뜨든 동구 울산에 뜨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은 매우 것 같습니다. 통합적이시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건 청소년들 학교 통학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저희는 이제 돈을 내고 그 통학 셔틀비를 다시 이제 사적으로 운행을 해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요. 특히 동구청 앞에는 7개 학군이 있어요. 중고등학교가. 그래 그 학교의 인원은 4,070명이에요. 그 4,070명의 통학을 위해서 아이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단연 울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을 다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통학 운행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가 울산이 되려면 사실 청년도 중요하시지만 그런 걸 고민하는 청소년기에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더 편하고 또 아까 콘서트장 이렇게 공연장 멋지게 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문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었으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한두 분 더 합시다. 네. 네. 네, 또, 남성분께 하세요, 예.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울산 동구에서 조선업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고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윤범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조선 하도급? 예, 조선 하도급 네. 예,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울산의 풍력협회 협회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뭔 협회? 풍력협회 울산에 예, 풍력? VC 풍력협회가 아, 있습니다. 네. 예. 그 첫 번째로 그 조선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 네. 합니다. 조선 하도급 문제가 우리 경남지사님은 예전에 한번 뵀었는데 거제부터 울산까지 해서 총 망라해서 많은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 결과가 재작년 그 계엄 이전에 이제 결과가 대법원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이 대원 건설사들이 수주의 호황을 갖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같이 성장하고 또 업체들이 지금의 성장의 모멘텀에 대해서 또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업체들의 사장들은 지금 신용불량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재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100억이 넘는 과징금과 그런 부분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데 그 업체 사장들과 그 수천 명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 두 번째는 해상 풍력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5개 개발사들이 6기가와트의 지금 해상 풍력 개발사들이 투자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사들이 많은 인허가와 또는 지속되는 어떤 민원 그리고 정부와의 소통 부재를 통해서 지금 계속 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전 조선 기자재가 5%에서 10%밖에 안 됐을 때 정부와 지방장교 그다음에 조선소가 합쳐가지고 R&D를 반복적으로 실패하면서 성공시켜서 지금 95%의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성숙도가 있기에는 아직도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산업부와 그 각 부처에서 좀 더 울산 사업 자체가 울산의 분산 에너지 특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알게 하셔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이 의견. 조선 분야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고 일감이 넘쳐서 뭐 대기 물량이 몇 년치가 쌓인다고 하는데 일선의 하도급 업체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하여튼 이게 참 정책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 울산에 제가 얘기 들어본 시장님 그 외국인 노동자 이게 무슨 특별 예외 구역이라고 그래서 그 조선 광역단체에 비자 허가권을 이제 광역단체에 넘겨놓은 데가 울산인데 지금 조선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들 TO를 받아서 비자를 허용해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마이크 좀 갖다 드려보십시오. 네,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좀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그 지금 몇 명 TO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광역 비자를 발급하는 곳이 울산인데요. 네. 저희들 그렇게 외국인 전체 E7이나 E9에 대한 부분은 전체 TO 몇 명이나 TO고 현재 몇 명 들어와 있어요? 지금 3,400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 받는 그 TO 범위 내에서 이 정부에서 주는 비자는 세 군데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울산에 있다가 다른 데 갈 수 있지만은 울산 광역 비자는 현재는 지금 E9이 들어와 울산 있고 안에서만 울산 안에 이동 못하도록 해놔. 울산 안에서만 조선 분야에서만 조선 분야에서만. 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한시 조치일 텐데 언제까지예요? 지금 저희들 한시는 아니었고요. 어차피 전체 인원은 정부에서 어차피 포괄적으로 받아낸 그 범위 내 인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울산 비자로 100명씩 100명 받았으면은 전체 200명이시면 100명 이해는 못 어쨌든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같이 의견을 모아보고 싶은 건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관한 건데 일부의 의견에 의하면 이게 결국은 이 외국인 노동자를 뭐 조선 분야에 싸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건 좋은데 지역 경제에 이게 뭔 도움이 되냐? 물론 뭐 조선 업체는 좋겠지만 조선 업체에 고용돼야 될 우리 지역의 고용 노동 기회를 결국은 뺏기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아예 뭐 살림 차려가지고 살면은 뭐라 안 그러겠는데 전부 다
일정 시간 되면 다 귀국하고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는 전부 본국 송금할 텐데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좀 어떠세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받는 인원 모집하면 56%만 국내 사람이 옵니다. 나머지 약 40%는 아예 못 구한다. 못 구합니다. 월급을 조금 주니까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는 총액 받는 220만 원 정도입니다. 220은 아니, 국내에서 그러니까요. 소비할 수도 없습니다. 송금할 수밖에 없는데 220만 원짜리 채용해가지고 뭐 몇 조 원씩 남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국내 근로자보다 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부 소비 정작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고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이제 일자리를 월급을 좀 더 주면은 국내 사람들 이제 취업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내 말이에요. 아이고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이 코스트에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선이 망한답니까? 기업에서, 조선이 이익이 없답니다. 돈 다 줘보면 그거 남는 게 없다. 그 말이 믿어지세요? 글쎄요. 지금 뭐 이익이 상당한 부분 돈을 벌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이제 임금을 사람을 데리고 쓰려면은 임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결국 국가 정책으로 결정할 일인데 과연 외국인 노동자 국내 임금 최저임금도 지금 안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들어보니까 딱 최저임금만 조선 현장의 노동 강도가 상당히 셀 텐데 그걸 최저임금을 준다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고용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구에다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또 고액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국내 조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한번 또 고려해 볼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예, 하여튼 그것도 역시 그 울산에 어쨌든 특별한 예외적인 조치를 한 거니까 결국은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활용할지 말지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결국 울산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다. 울산 시민이 결정할 일이긴 합니다. 한번 그것도 고심해 보시고 그